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2026년 3월, 이란 전쟁이 한창인데요. 폭격 소리가 그치지 않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 현장에서 카메라에 절대 잡히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모사드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사드가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란 전쟁의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조직이 바로 모사드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모사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란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지 실제 사람들의 목소리를 섞어가며 아주 천천히 풀어볼게요. 마치 밤에 친구랑 깊은 이야기를 나누듯 편하게 따라와 보세요. 와, 이야기 들으면 소름이 돋을 거예요. 먼저 모사드가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국가정보기관이에요. 정식 명칭은 이스라엘 정보 및 특수임무연구소, 영어로는 모세드, CIA나 MI6처럼 첩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곳이지만 모사드는 규모는 작아도 훨씬 더 과감하고 날카로워요. 모토가 비밀리에 대담하게 정확하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사드를 두고 죽음의 사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적들은 그냥 유령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모사드는 거의 잡히지 않거든요. 잡히면 거의 다 죽거나 사라져요. 1970년대 미넨 올림픽 테러 복수 작전 분노의 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적들을 조용히 제거해 왔어요. 2026년 이란 전쟁에서 모사드가 가장 먼저 한 일, 6월 28일 아퍼레이션 로링 라이언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모사드가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표적 리스트가 실행됐어요.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암살은 그중 가장 큰 성과였죠. 하지만 하메네이만이 아니에요. IRGC 혁명수비대 사령관 3명, 핵과학자 4명, 미사일 개발 책임자 2명, 드론 부대 지휘관 1명까지 전쟁 첫 주에 10명 이상의 고위 인사가 제거됐어요. 이 모든 작전의 중심에 모사드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사드는 2010년대부터 이란 내부에 깊숙이 침투했어요. 2010년대 초반부터 모사드는 이란 핵 과학자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유명한 건 2020년 모셈 파크리자데 암살이에요. 파크리자데 암살 실화. 테헤란 근교 고속도로. 파크리자데가 차를 타고 가던 순간 갑자기 차가 멈췄어요. 하늘에서 날아온 소형 드론이 정확히 머리를 겨눠 총을 쏘았어요. 그 총은 원격으로 조종되는 로봇 기관총이었어요. 모사드 요원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버튼 하나로 작전을 끝냈어요. 파크리자데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인물이었는데 그가 죽은 뒤 이란 핵 개발은 2년 가까이 지연됐어요. 이번 2026년 전쟁에서는 그 기술을 더 발전시켰어요. 드론과 결합한 자동 표적 제거 시스템을 썼다는 정보가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테헤란 교외의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던 핵과학자가 갑자기 차량이 멈추고 하늘에서 날아온 소형 드론이 정확히 머리를 겨누는 장면. 그게 모사드의 현재 수준이에요. 이란 내부 첩보원들이 실시간 위치를 보내고 모사드 본부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모사드의 두 번째 역할 정보전. 전쟁 초기부터 모사드는 이란의 미사일 발사 위치, 핵시설 지하 벙커 좌표, 혁명수비대 지휘소 위치를 실시간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에 전달했어요. 특히 3월 1일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반격을 사전에 예측해서 이스라엘 아이언돔과 미국 패트리어트가 85% 이상 요격할 수 있었던 건 모사드의 정찰 위성과 내부 첩보 덕분이었어요. 2018년 핵문서 도난 작전. 모사드는 2018년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 창고에서 5만 5천 페이지 분량의 핵 관련 문서를 한밤중에 훔쳐왔어요. 모사드 요원 20여 명이 트럭 2대로 몰래 들어가서 무거운 금고를 통째로 실어 날랐어요. 그 문서 덕분에 국제사회가 이란은 핵 개발을 숨기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JCPOA 탈퇴를 결정한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죠. 이번 전쟁에서도 모사드는 비슷한 방식으로 이란의 최신 미사일 설계도와 드론, 기술 문서를 빼돌리고 있어요. 모사드의 세 번째 역할 내부 혼란 유도. 더 무서운 건 모사드가 이란 내부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다시 불붙었어요. 테헤란 거리에서 하메네이가 죽었다. 정권 끝이다. 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어요.
현지 증언 테헤란 직장인 레자 38세. 밤마다 드론 소리가 들려요. 누가 죽을지 모르는 공포예요. 모사드가 우리 집 근처에도 있다고 소문이 돌고 있어요. 하메네이가 죽은 날 거리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웃었어요. 두려우면서도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모사드가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현지 증언 쿠제스탄 시아파 청년 알리 24세. 모사드가 우리 종교 지도자를 죽였다. 이건 종교 전쟁이야.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하메네이가 죽어도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알리는 친구들과 함께 모사드 죽여라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모사드의 작전이 이란 내부를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시아파와 순니파, 쿠르드와 페르시아인 사이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어요. 모사드의 네 번째 역할 대리 세력 약화. 모사드는 이란의 대리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레바논 헤즈볼라 지휘부의 침투에 고위 간부 2명을 제거했고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 발사 좌표를 실시간으로 미국에 넘겼어요. 시리아 내 이란군 기지도 모사드 드론이 계속 감시 중이에요. 이란의 저항의 축이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모사드의 손길이에요. 현지 증언 베이루트 헤즈볼라 지지자 마리암 31세. 모사드가 우리 지도자를 죽인 날 베이루트 거리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끝인가라고 속삭였어요. 모사드는 유령처럼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우리는 두려워서 밤에 밖을 못 돌아다녀요. 모사드의 가장 큰 무기 두려움. 모사드의 가장 큰 무기는 두려움이에요. 이란 고위층은 내가 다음 표적이 될까 하며 밤잠을 설쳐요. IRGC 지휘관들은 2중 3중 경호를 받고 핵 과학자들은 지하 벙커에 숨어 지내요. 이런 공포가 이란의 의사결정을 느리게 만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모사드가 움직이면 적은 이미 끝난 거다. 모사드 과거 작전 더 자세히. 모사드는 이번 전쟁이 처음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이란을 괴롭혀왔어요. 2010만 2012년 이란 핵 과학자 암살 시리즈. 모사드는 4명의 핵 과학자를 연달아 제거했어요. 각각 자동차 폭탄, 총격, 독극물 등 다른 방식으로.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비난했지만 증거를 못 찾았어요. 모사드는 우리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어요. 2018년 이란 핵문서 대량 탈취 작전. 모사드 요원들이 테헤란 외곽 창고에 잠입해서 5만 5천 페이지 분량의 핵 관련 문서를 한밤중에 트럭 2대로 실어 날랐어요. 작전 시간은 단 6시간. 이스라엘로 가져온 뒤 네타냐후 총리가 전 세계에 공개했어요. 그 문서 덕분에 국제사회가 이란은 핵 개발을 숨기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어요. 2020년 파크리자대 원격 암살. 이미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고속도로에서 원격 로봇 총기로 쏴 죽인 작전. 모사드는 드론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인간 요원이 현장에 없어도 표적을 제거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어요. 이번 2026년 전쟁에서 그 기술이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이란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 테헤란 42살 상인 모하마드. 모사드가 무섭다. 어제 우리 동네에서 고위관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총에 맞았어요. 모사드가 한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사람들은 겁먹어서 집 밖으로 안 나와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권이 무너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쿠제스탄 29살 여성 활동가 파티마. 모사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메네이가 죽은 날 저는 집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혁명수비대 탈영병 26살 카림. 모사드가 우리 지휘관을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탈영했어요. 오늘 내가 다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도 부족한데 모사드까지 무섭게 느껴져서 도망쳤어요. 결론. 모사드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이란 전쟁에서 모사드는 단순 첩보 기관이 아니에요. 전쟁의 방향을 바꾸는 숨겨진 지휘자예요. 하메네이 암살, 미사일 좌표 제공, 내부 시위 유도, 대리 세력 약화? 모든 게 모사드의 손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모사드가 없었다면 이란은 훨씬 더 오래 버텼을 거예요. 여러분은 모사드가 이 전쟁에서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란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갈까요? 아니면 새로운 균형을 만들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